예,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조선의 천연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서양의 경우는 이제 그 제너라르고 하는 사람이 이 1780년 경에 그 우두법을 이렇게 발명해냈고, 조선에서는 이제 그 지서경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한의로는 이 천연두를 어떻게 치료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알고, 그 당시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그 정두법, 뭐 우두법이라고도 하죠. 그 정두법 강의를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,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갖고서 더 깊게 알고 싶어 했는데, 소문으로 부산에 있는 한 군의관이 이 일본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지석영이 부산까지 갔다 오고 그래요. 지금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걸어가다시피, 그래서 20일 이상 걸려서 부산에 걸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기술을 배우고 한 2달 동안 이런 그 열성과 열정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군의관을 찾아가서 기술을 배워서 서울에 와서 자기 처남에게, 아주 어린 처남에게 이 정두법을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성공을 하고 더 이제 이 정두법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게, 일본으로 가는 수신사를 따라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일본 기술,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많이 앞서 있었으니까 기술을 배워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정두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올라서 하면 이제 내려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, 그 당시 1880년에 학교를 세웠는데 84년에 그 김옥균 등이 이제 개화파가 정권을 잡지 않아요? 3.1처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,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에서 가져온 기술이다 해가지고 이 지석영의 정두학교를 불태워버립니다.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, 다시 그 3.1천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지석영이 이 우두신설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, 거기에서 이제 오늘날 말하는 그 백신을 만들어냅니다. 이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, 지석영 같은 경우는 천연두를 퇴치하는 그런 이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, 동시에 이제 이 친일 행적을 한 거죠. 그 당시 동학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동학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왔잖아요. 이 일본 사람들 통역을 하고 길 안내를 해준 겁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동학 전봉준 뭐 이런 그 동학 농민군들이 자기들의 꿈이 이렇게 좌절되게 하는데 이 지석영 역할을 한 거죠. 그래서 부산 사람으로서 이제 친일 행적을 너무 했기 때문에 천연두를 퇴치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20인, 위대한 20인 할 때 항상 빠집니다. 이 사람은. 그런 그 과거의 잘못된 삶이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중요한 일을 사회적으로 해냈어도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다.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 지석영의 역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요, 지석영, 좀 나이 들어서 모습이고 젊었을 때 또 좋은 사진도 있더라고요.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감염병을 대하는
인문학적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이건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인데, 있는 그대로, 이렇게 굉장히 그 사실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 초상화라고 얘기하고, 좌우에 있는,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초상화 빼고 좌우에 있는 초상화를 보면, 그 마마 자국이 그대로 들어있는 초상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천연두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질병이 사회를 휩쓸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.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. 모이지 말라. 연애도 하지 말고 뭐 남녀 뭐 방사도 하지 말고 서로 접촉하지 말고 격리시키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악령은 잘 모셔야 한다. 자, 이게 이제 거의 미신화된 거죠, 우리 사회에서.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성찰을 해보면 사실 악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? 보통 신은 선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, 또 동양에서는 악한 신도 따로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, 이게 다 미신이 아닌가,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의식 속에 잘못되어 있는 뭐 어떤 나쁜 일이 우리가 당하게 되면 그 나쁜 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거다,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건 이제 왜 제가 가져왔느냐면, 조선시대 그 천연두에 걸렸던 그 관리들의 사진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, 이게 이제 얼마 전에 5월 달에 서울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.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,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이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나름대로 기획을 하는 거죠. 특별한 기획을. 그래서 조선시대의 천연두에 관한 것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서 이걸 기록화 해가지고 전시를 한 거죠. 한 2달 동안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, 거기에 이제 나온 한 컷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천연두에 걸린 관리들의 초상화를 따로 모아놨더라고요. 그 많은 관리들이 이제 얼굴 초상화에 마마 자국이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세 사람은 이제 아주 금방 이렇게 알 수 있게 보이는데, 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그 마마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. 이 수많은 관리들이 마마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, 이 천연두라고 하는 그 질병이 일부만 이렇게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. 그러니까 질병에는, 전염병, 감염병에는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열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. 뭐 미국의 뭐 주지사 뭐 어디의 왕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. 코로나19가 그냥 뭐 누구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노출될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나도 외일 수는 없다.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함께 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어서 삶에 대한 반성 우리가 이제 함께 해볼 수 있는데요. 다행히 이제 1977년 이후 더 이상 천연두는 이제 환자가
나타나지 않는 걸로, 그래서 더 이상 이 질병 이제 과학의 힘에 의해서 사라진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모든 그 감염병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.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인간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치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, 뭐 이런 생각은 더구나 이제 이 지구 기후 뭐 변화 온난화 이런 걸 함께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. 무지한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삶에 대한 반성을 이제 코로나19 이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,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퇴치하는 기술 방법을 찾아냈는데, 한번 퇴치된 바이러스가 변형된 걸로 다시 나타나면서 바이러스와 인류는 공생해야 될 것이 아닌가, 끊임없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,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위협에 노출되고 이제 공포를 갖게 되는데,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가짜 뉴스에 쉽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빠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, 이런 생각들.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배우고 책을 읽고 하면서 이 가짜와 진짜를 제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내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,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계몽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본적 위생 뭐 이런 건 뭐 오늘날 이 교육에 의해서 누구나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,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함께 이웃과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함께 키워가야 된다. 누구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그 질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우리가 그 광주가 뚫렸던 것처럼, 코로나19에 뚫렸던 것처럼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이겨낼 수 없다 하는 생각.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반성과 관계되는 거고, 새로운 질병은 항상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기후 온난화하고도 관계가 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질병은 항상 인간의 그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,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감염병을 이제 나만 혼자 뭐 피하고 도망가고 안전하게 하면 된다, 이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된다.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다면, 우리가 천연들을 완전히 이렇게 퇴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그 바이러스가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은 환경과 함께, 주변 환경과 함께 공생의 길을 가야 된다. 그래서 인간 혼자만의 그 개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이웃과
이제 제대로 된 서로 그 조화로운 삶을 나누어가는 그런 공생의 길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